안녕하세요. 지난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시간이 언제였는지를 제가 여쭤봤던 것 같은데요. 저도 일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이렇게 존재하기를 우선으로 할 수 있었던 장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두잉을 하고 있네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최근 발행된 5월 7일에 아웃사이트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한 달 정도 된 책입니다. 저희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조진주 씨의 음악에게 바치는 고해 성사인 언젠가 반짝일 수 있을까에서 우리의 질문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4가지의 키워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중주인데요. 저자는 엄마의 선택으로 바이올린을 시작했기 때문에 스스로 음악이 자신의 인생을 바칠 만한 선택인지를 물으며 고민하는 치열한 20대를 보냅니다. 그리고 현악 사중주 특유의 문화가 짙은 클리블랜드에서 공부하면서 8마디 음을 섞으면 1000마디의 대화를 나눈 것보다 한 사람을 더 완벽하게 이해한다고 느끼는 짜릿한 중독적인 감각을 익혔다고 해요. 너를 위해 숨쉬고 너를 위해 죽을 수 있다는 뜻이 Live, breathe and die for you. 이해가 되시죠? 작곡가들이 가장 어둡고 고독한 순간에 자기 자신에게 도전하며 작곡한 것이 사중주라는 부분이 제게는 되게 흥미로웠는데요. 베토벤은 심한 소화기능 장애에서 몸을 회복하면서 새로운 힘이라는 곡을, 슈베르트는 건강이 악화되어 희망이 없다고 느낄 때 죽음과 소녀라는 곡을, 멘델스존 역시 누이가 죽자 사중주를 쓰고 누이의 뒤를 따랐다고 해요. 저자도 4개의 음만으로 단선율 4개를 남기는 화성적 특징으로 인해 사중주를 연주할 때는 자신을 가장 취약한 상태로 만들며 영혼이 정화되는 경험을 한다고 해요.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가장 취약한 상태로 만들었던 경험, 그러면서 영혼이 정화되는 순간들이 있으셨나요? 다음은 둘째로 예술적 정체성입니다. 사람들은 예술가가 예술을 선택한다고 하지만 진짜 예술가들은 돌연변이로 태어나 그것밖에 선택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래요. 그만둘 수도 없어서 그런 이유로 불행하고 역시 같은 이유로 행복한 양가적인 사람들이라는 거죠. 저자는 이런 예술가들의 쾌감 포인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요. 예술적 정체성을 가진 작곡가의 어려운 음악을 그 작곡가를 깊이 사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들어보라고 합니다. 다가올 듯 다가오지 못하다 어느 한순간 이성의 끈을 놓은 듯 꿈처럼 나를 덮쳐버리는 슈만의 로맨틱한 멜로디, 시간이 멈춘 듯 나를 홀리다가도 바보 같은 리듬과 화성으로 웃게 만드는 신이 사랑한 사람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손끝으로 온몸을 훑어내리는 것 같은 드뷔시의 간질간질함, 뜨겁고 파괴적인 화성 위에 가슴 시리게 냉소적인 멜로디를 얹어놓은 플랑크의 음악이 저희들에게도 들릴까요? 물론 시간은 좀 걸리겠죠. 셋째로 급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소비의 내용, 돈의 흐름입니다. 저자는 자신을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돈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래요. 바이올리니스트로서 생존이 흔들릴 때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어떤 의미일까 생각하게 되겠죠. 여러분도 자신의 길이 뭔지 모르겠다면 내가 꿈꾸는 미래를 위해서 어떤 종류의 소득과 소비로 살아가야 하는지, 나와 타인은 어떤 경제적 관계로 엮여 있는지에 대해 생각을 해보는 것도 매우 심플하게 자신을 볼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내 돈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 소비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마지막으로 4번째, 괜찮은 어른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인간다운 인간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는 건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자는 인간다운 인간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는 건 위험과 고통, 굴욕을 동반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부당한 이유로 동료가 해고될 때 동료의 편에 설 수 있는 것, 노동의 정당한 대가 이상의 보상을 바라지 않는 것,
요행을 바라지 않고 최대한 정도의 길로 가는 것은 우리가 다루기 어려운 사람이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래요. 여러분은 다루기 쉬운 사람인가요? 저자는 이런 롤 모델을 자신을 가르쳤던 켄터 선생님을 삼고 있어요. 그런데 질문을 통해 학생이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하신다는 그 스승님의 롤 모델은 소크라테스라네요. 스스로 다루기 어려운 사람이 되기로 선택한 이런 괜찮은 어른이 많은 사회가 되면 좋겠고, 우리도 그런 어른이 되면 더 좋겠습니다. 자, 누군가 내 꿈의 힘을 전복시키려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지켜내며 진화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정신을 유지하고 싶으신가요? 젊은 생각을 소유한다는 건 똑같은 자세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어렵고 힘든 자세를 자처하는 것이래요. 조진주 씨가 말한 이러한 익숙한 것들과의 의도적인 이별을 위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나라는 정원을 가꾸기 위해 나는 스스로에게 어떤 제약과 장애물을 주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